기업의 속살을 파헤쳐 주신 분입니다. 곽정수 한겨레신문 경제선임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기업의 속살이 아니라 경총의 속살을 파헤쳐 주신다고요? 네. 비자금 얘기가 나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경총이 기업들의 모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죠. 네. 근데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졌어요.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한국경영자총협회죠. 줄여서 이제 경총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우리 노사 문제에서 사용자 쪽 의견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워낙 많이 나와서 다들 알고 그렇습니다. 계시고요. 예. 근데 이제 그쪽에 경청에서 일부 이제 사업을 벌이면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것을 그 회원 기업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정부로 치면은 국민 몰래 예.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 사업 수입을 몰래 빼돌려 가지고 딴 주머니를 찬 겁니다. 잠깐만, 협회잖아요. 그렇습니다. 협회니까 회원사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에 아니라 수익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회비도 있고 또 수익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회비를 떼면 차마 떼먹지는 못하고 네. 그 부대 사업 중에 그 일부 그 수입을 딴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인마이 포켓이라고 그러죠. 마이가 이제 누구냐에 따라 그건 좀 이따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을 해서 네. 그 중에 일부를 임직원들의 경력비 쪽으로 쓴 겁니다. 그게 연간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리고 그 또 일부는 아까 인마이 포켓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직원들한테 준 거를 인마이 포켓 했다고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고위 임원들이 횡령한 혐의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나눠준 거 말고. 그렇죠. 일부 임원들이 그냥 자기 주머니로. 이게 뭐냐면 전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는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경청의 부정비리의 주역이 네. 그 김영배 그 상임부회장 이번에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그만뒀어요. 워낙 유명하죠.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 프로그램 안 나왔습니까? 예. 그래요. 2004년부터 무려 14년간 상근부회장을 했어요. 와, 진짜 오래 했네. 그렇죠. 예. 아니, 부회장도 임기가 있지 않나요? 2년입니다. 그럼 몇 번 연임한 겁니까? 14년, 와, 7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27, 14, 저 구고단은 좀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장기간 이제 그 부회장을 했는데, 네. 이 김 부회장의 재임 시절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임직원 경료비로 전용된 금액만 1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안팎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럼 이게 이제 정확히 뭐 14년 동안 계속 동일한 규모로 매년 벌어졌는지는 우리 모르지만. 그렇죠. 상당한 금액이 이를 것이라는 거는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15억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단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간. 그것도 직원들의 경료비 쪽으로 지급된 것만 그런 것이고. 협회니까 직원이 또 그렇게 뭐 엄청 많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90명에서 100명 사이입니다. 100명? 네. 15억 나누기 100 하면. 네, 됐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근데 직원들한테 나눠준 거 말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일부 임원들이 이제 자기 주머니로 관계했다는 그건 지금 규모가 안 밝혀지고 있는 거죠. 베일에 갈려진 거죠.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그거 밝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김영배 전 부회장이 오늘 적극 반박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갔습니다. 기자회견 했어요? 그렇습니다. 방도 굉장히 조그만데 해가지고 기자들이 무슨 콩나물 시루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네.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오지 말라고. 예. 네? 왜냐하면 그 옆방에 그거에 몇 배 되는 방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 작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비자금 중에서 일부 털어도 될 텐데. 예. 네? 아무튼 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이제 경총이 경제단체잖아요. 경제단체면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라로 치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있죠. 정관. 헌법에 뭐뭐뭐는 해야 되고 뭐뭐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경총의 살림살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산, 결산 또 사업 내용, 사업 계획 이거는 모두 소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네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예산 어디서 지금 승인합니까? 국회에서 하죠. 국회에서 하죠. 네. 그러니까 일반 주식회사도 1년에 어떤 임금 총액 가이드라인 잡아서 그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러잖아요. 하고 주총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똑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김영배 전 부회장이 오늘 해명한 내용은 자, 그 일부 수입을 그 내용을 그 또 수입과 지출 내용을 그 총회에다가 보고하지 않은 거는 맞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뭐라고 들어보세요. 뭐라. 그런데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썼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포함해서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나라 정부가 국회에다가 매년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또 결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총의 사태로 비유하자면 국회에다가 아예 그런 일이 있는지를 보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승인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 멋대로 썼어요. 써놓고서 이게 정상적으로 됐다고 얘기하는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형용모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장으로 성립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거니까 갑자기 전임 대통령에서 이 사람 믿어주세요 했던 그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누구죠? 노태우 대통령.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거는 하나도 안 되면서 그냥 무조건 믿어주세요.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지금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 관련 기자회견 관련해서 언론 기사가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경총 비자금 아니다 부인 해명. 그래서 제가 제목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진짜 기레기가 많다. 네? 아니 기자께서 지금 방송에서 그렇게 아니. 때로는 제가 쓴 기사의 댓글에 기레기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저 기분 나쁘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기자지만 제 스스로 그 글을 쓴 기자들에게 너희들은 기레기들이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또 곽정수 선임 기자께서 또 비분 강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에 3분지를 제가 떠들었습니다. 근데 김영배 전 부회장 뒤에 특정 기업이 거론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정경련을 말아먹은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씨입니다. 삼성? 네. 아니, 이승철. 이승철 전 부회장. 이 시간에도 했잖아요. 이승철 전 부회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승철 전 부회장이 권력과 유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비 중에 일부를 똑같습니다. 그 전용에 해가지고 그 우익 보수 단체들한테 뭐 지원하고 그렇죠. 또 심지어 무슨 K스포츠 미르재단 이런 데다가 기업들 돈 끌어당겨가지고 최순실한테 뭐라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정경련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뭐 빈사 상태 됐잖아요. 식물 상태 되고. 식물 상태 됐죠. 예? 그런데 정경련에 이승철이가 있다면 경총에는 김영배가 있고 이승철이 뒤에 삼성이 있었다면 김영배 뒤에 또 삼성이 있었던 겁니다. 삼성하고 김영배 전 부회장도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경청 내부 자료입니다. 이거. 그런데 2013년도에 지금 삼성이 그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검찰 압수수색 받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노조 파괴 문건 6천 건이 나왔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들을 대신해서 노조와 단체 협상을 해준 게 경청입니다. 그게 경청의 사업이에요. 돈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2013년과 2014년 2년간 경청의 내부 자료를 보니까 삼성 쪽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게 거의 8억 원대 중반, 한 8억 5천 정도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들은 자기 대신에 그 단체 교섭을 대신해 줬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게 약 3억 한 7천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더 많은 돈 4억 7천만 원은 협력업체들이 준 게 아니라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서비스가 줬어요. 지금 지난번에 4월 말에 검찰이 그 삼성전자 서비스 그 노사관계 경총이 연루된 그러니까 노조 파괴 그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경총이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바로 유추가 됩니다. 서비스 협력 업체들이 자기가 서비스를 받으니까 주는 건 좋은데 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서비스가 냈을까? 여기서 이제 다시 지금 왜 검찰이 압수수색했는지가 거기서 미로 짐작되는 거죠. 실제로는 삼성의 사주를 받고 경총이 움직였구나. 그리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거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유추 사례인데 그 외에도 사실 경제계에서는 이 삼성이 김영배 전 부회장이 뒷배를 봐준다는 소문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항상 그렇죠. 이거 하다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아쉬워요. 한 3시간으로 늘릴까요?
아무튼 그러기 싫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직원들한테 그 돈을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반길 일 아니었나요? 뭐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이 이게 이제 이 경력금이 네. 월 기본급의 한 300% 정도 연간 나왔는데 한 세어느 차례 나눠서 줬대요. 근데 네. 웃기는 게 노란 봉투에 현금으로 줬다는 겁니다. 아, 통장 입금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통장으로 안 들어오고 노란 봉투로 받는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야, 진짜 그러니까 왜? 새롭네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더 재밌습니다. 예. 경총의 김영배 부회장이 집에 집사람이 모르는 비자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줬다는 겁니다. 진짜 비자금이네. 참. 근데 비자금 아니라고 오늘 하루 종일 외쳤습니다. 그리고 경총의 그 회장방에 가면 네. 그 어른 가슴 높이나 되는 철제 그 금고가 있었대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속에 이제 뭐가 들었는지 다들 궁금해 했는데 예. 지난 2월 달에 이제 경총의 김 부회장이 연임을 노렸다가 실패해서 물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 있는 이삿짐들을 또 옮기느라고 난리 법석을 떨었나 봐요. 예. 그때 직원들이 짐 나르는데 그 틈에 그 금고가 살짝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본 거예요. 뭐가 들어있었는데요? 뭐가 있었을까요? 집회 다발이 있을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릴게요. 뭐 이제 짧게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예, 시간이 다 돼서. 자, 경총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한 축이거든요. 네. 국가 경제나 그 기업의 이해를 잘 조화를 해서 기회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정비리하고 특정 기업에 유착돼 가지고 그럼 정상적인 기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총이 굉장히 그 강경한 그 노사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요.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마치 밥벌이를 하는 것처럼 특정 기업에 유착되고 부정비리하면서 자리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노사관계를 좀 풀려면 경총이 빨리 정상화돼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저 빨리 끝내라고 신호 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노사관계를 풀려면 경총의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부정을 하고 또 특정 기업에 유착된 데서는 정상적인 노사관계, 우리 지금 노사적 알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청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박정수 기자의 아주 그 톤 높은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는데 비분 관계하셨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